기본이라고 합니다. 먼저 S캔 실행 신형에는 앱 어플리케이션 스캔, 웹 서비스 스캔, 인근 스캔 이렇게 세 가지의 스캔 종류가 있습니다. 이 스캔 종류 중에서 오늘은 애플리케이션 스캔만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 스캔을 누르면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성 마법사에서는 URL 서버, 로그인 관리, 테스트 정체, 테스트 최적화 이렇게 네 가지의 메뉴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URL을 입력하면은 서버에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잠시만요. 지금 저가 와이 핫스팟으로 연결 중이라 조금 많이 느리는 죄송합니다. 먼저 이게 연결이 되면은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저희 이거 먼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정을 원하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전체 스캔 구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전체 스캔 구성에서는 크게 탐색, 연결, 테스트, 일반 이렇게 네 가지의 설정이 있습니다. 먼저 URL 및 서버입니다. URL 및 서버에서는 방금 보셨듯이 스캔할 사이트 URL을 이렇게 주시면 되십니다. URL을 입력하시고 만약에 그 URL에 뱅크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만 스캔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URL에 뱅크까지 디렉토리를 설정하신 후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 및 아래에 있는 링크만 스캔을 클릭하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링크만 스캔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관리입니다. 로그인 관리에서는 로그인 방법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정보, 자동 프롬프트 없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없음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다, 로그인 필요하지 않는 사이트만 스캔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없음을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로그인 기록을 최초 로그인 기록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 기록을 클릭한 후 브라우저를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 URL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기록이 안 되지만 기록을 하시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끝마쳤다라는 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 로그인 기록은 최대한 짧게 해주셔야 최대한 스피드 조금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검토 및 유용성 검사에서 세션 내 자동 문제 구성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유효성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록된 정보입니다. 기록된 정보에서도 프롬프트와 마찬가지로 먼저 최초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최초 기록을 해준 다음에 최초 기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기록된 정보하고 자동 프롬프트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하고 기록된 정보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지만 기록된 정보를 조금 더 신뢰성이 있다고 웹스캔 자체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되었으면 로그인 재생 메소드라는 로그인 재생이라는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프롬프트하고 없음은 나타나지 않고 자동은 유용성 검사할 수 있는 버튼만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정보밖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재생 메소드는 조치 기반 그리고 요청 기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치 기반하고 요청 기반의 차이점은 조치 기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반으로 두고 스캔을 하는 거고요. 요청 기반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응답 요청을 기반으로 스캔과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세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기록에서 사용되는 세션들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급에서는 로그인에 대한 로그인 전 항상 요구하고 잠기 전에 허용되는 실탄 로그인 시도수를 설정과 또 로그아웃 페이지 발견에 대한 정보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정의입니다. 환경 정의는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어떤 환경에 대해
어떤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아파치다. 그럼 아파치라고 설정해 주시고 스캔을 진행하시면 아파치 외에 뭐 AX인데 그런 거에 대한 취약점은 진단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잘못 입력하시면은 정확도와 신속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외 경로 및 파일입니다. 제외 경로 및 파일에서는 제외할 경로 그리고 제외할 파일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경로에서는 여기 있는 제외뿐만이 아니라 예외를 선택하셔가지고 뭐 예외를 선택하셔서 뭐 뱅크 파일 아래에 있는 테스트 ASP는 내가 검사를 하고 싶다. 하지만 뱅크 파일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를 설정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외해서 빼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탐색 옵션입니다. 네, 탐색 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 기반, 요청 기반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조치 기반, 요청 기반은 둘 다 설정해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조치 기반하고 요청 기반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하는 조치 기반에서 탐지 못하는 걸 요청 기반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 구조 필터링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같은 경우에 동일한 구조를 가진 페이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스캔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을 사용함으로써 또한 비슷한 동구조를 필터링함으로써 속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 제한입니다. 스캔 제한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1에는 테스트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테스트는 또 테스트 1으로 가는 링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설정하지 않아준다고 하면은 이게 무한히 반복돼가지고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경로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구조를 필터링을 사용을 하셨으면은 굳이 선택을 안 해주셔도 되십니다. 알아서 필터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서 필터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하고 사용자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 검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URL 및 서버에서 죄송합니다. 로그인 관리에서 브라우저를 선택할 때 외부 클라이언트를 선택했을 때는 외부 클라이언트에 맞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치 기반과 요청 기반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치 기반에서는 이제 동일한 분묘도에서 조치 건너뛰기,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중복 조치 및 분석 및 건너뛰기 이런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거 두 개의 필터 또한 앞에 설명드린 페이지 구조 필터링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지문을 분석하여 이거를 발견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정과 너비 우선, 디플 우선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및 쿠키입니다. 매개 변수 및 쿠키에서는 로그인 관리에서 발견된 매개 변수 쿠키 또한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매개 변수의 취약점을 판단하고 싶다 하실 때 추가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 매개 변수, 헤더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인식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다음은 자동 양식 채우기입니다. 자동 양식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쇼핑글이 아니고 어떠한 게시물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제목, 그거에 대한 내용, 뭐 이메일 입력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해 줍니다. 하지만 이 설정이 최근에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니까 테스트 게시물이 여러 건이 올라와가지고 서버에 어느 정도 부하가 갈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끄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 페이지입니다. 오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이 없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공사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없기 때문에 사공사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 올바른 응답이지만 앱스캔 자체에서 사공사 에러를 응답받으면은
이게 실패했다고 테스트가 실패했다고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로드 페이지에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로드 페이지가 그냥 차공사 에러 뜨는 게 아니고 차공사 에러에서 뜨지 않고 보완을 해주기 위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이동할 페이지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다단계 오퍼레이션입니다. 다단계 오퍼레이션은 이제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려고 결제를 할 때 특정한 순서대로 가야 결제가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정 순서 다단계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앱스캔 자체에서 못 잡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기록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정확하게 스캔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및 통신 및 프록시입니다. 여기서 통신에서는 스레드 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스레드 수는 서버에 부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앱스캔 자체에서 권장하는 스레드 수는 5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좋다거나 하시면은 10으로 지정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에 대한 설정, 프록시 설정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런 걸 쓰는 사이트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HTTP 인증, 그리고 서드파티 권한 등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사용하시면은 그냥 인증 피절 때 이름, 비밀번호 확인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드파티 또한 HTTP처럼 액세스 키, 비밀 키 이런 거를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스캔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테스트 정책입니다. 테스트 정책은 여러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심각도를 기준으로 나눈다든지 CVSS, 유형 침입형, WASC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 정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사이트가 계속 돌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버에 영향이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침입형, 침입형 중에서 이 침입형에 해당되는 테스트는 웬만해선 빼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서버를 아예 멈춰놓고 아예 사용 중이지 않다, 사용 중이기 전이다 하시면은 침입형을 선택하셔가지고 전체 스캔을 돌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적화입니다. 테스트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테스트 정책을 모두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하지만 정확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고속, 초고속, 광속으로 올라갈수록 속도는 늘어나지만 테스트 정책에서 이제 심각도 순으로 제외를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심각도가 높은 거일수록 그냥 끝까지 남겨두고 심각도가 낮은 거일수록 뭐 조금씩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옵션입니다.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옵션들에 대한 설정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중 스캔 허용입니다. 이게 스캔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완벽하게 스캔을 돌리면 정말 좋겠지만 완벽하게 스캔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캔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되지 않았던 URL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스캔을 다시 돌리고 다시 테스트를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최대값을 지정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캔 전문과 고급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급 구성에서는 진짜 너무 자세한 설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수업 필요하신 분들이 요청하시면은 따로 저희가 가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캔 전문가에서는 미리 탐색을 해가지고 이 부분 탐색을 해가지고 이 테스트 정책에서 이 설정을 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알려줘가지고 좀 더 정책 구성하시기에 편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스캔 구성이 완료되었으면은 적용을 하시고
스캔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기록합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전통인 이용성 검사에서 편집을 누르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된 것은 스캔을 돌리시면 되시고요. 이게 테스트 스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1, 2분 있다가 진행하고 바로 테스트로 넘어가고 보고서 및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거 돌려본 사람도 있지. 개발자들 중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버전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저희가 보니까 똑같아요. 네, 10.0.5 버전으로 알고 있고요. 11월 9일인가 8일쯤에 10.0.6 버전으로 업데이트 나왔습니다. 혹시 기다리는 동안 궁금한 거는 어떤 거는 여기서 퇴근할 때 돌려놓고 그 다음 날까지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기술이 작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게시물 자체에서의 취약점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게시물을 올려야 되는 그걸 입력을 해줘 넘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페이지는 전부 그래서 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집에 나오는 프로세스 네, 맞습니다.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공사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등록 후에 넘어가서 있고 그 등록 후에 발생한 페이지에 대해서 공사가 돼요. 네. 네, 이렇게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심각 계열 기준이나 내림 작품 이런 걸 통해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심각도 기준입니다. 해당 취약점에 대한 URL을 알 수 있고요. 그 URL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시로 보면 지금 예시로 보기 좋은 게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나온 것 토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대분류로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URL 그리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 정보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수정 방법, 원인, 유형, 영향받는 제품, 권장사항, CW, 취약점, 외부 첨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 응답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런 빨간색이 아닌 어디 부분이 변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패스워드나 아이디에 뭐 테스트 1, 2, 3, 4를 넣었다, 뭐 데모 1, 2, 3, 4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변형되었다라고 빨간색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코드들도 빨간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로 보시는 게 가장 여기서 좋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코드들은 그냥 일반 평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 변형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나타나서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데 현재 강조 표시가 없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는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강조 표시가 있으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보고서, 보안, 뭐 산업표준, 뭐 OWA 스타10 그런 거에 대한 산업표준으로 보고서를 뽑거나 뭐 해외 규정 분수, 델타 분수. 델타 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보고서와 현재 뽑은 보고서를 비교해줘서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어느 부분이 더 취약해졌는지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 기반 같은 경우는 직접 이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보안에서 변형, 요청,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설정들 다 펴주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 키셔도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다 키셔도 무방합니다. 다 키셔가지고 보고서 저장을 누르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정한 대로 볼 수 있고요. 또한 해당 링크로 이동이 가능해서 편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가 듣기로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개발하시는 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도나 CVSS 점수, URL, 유형, 수정 사항 같은 것도 다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간단한 UI 가이드는 또 마치고요. 현재 세이프 스캔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PPT도 10.0.5 버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먼저 처음 부분은 그냥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 부분만 해주시면은 거진 정확성이나 신속성이 평균적으로 괜찮게 나오는 것을 한 10개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딱히 오탐도 없고 그렇다고 엄청 느리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 부분 지금 이 가이드를 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구조 필터링, 그리고 스캔 제한, 자동 인식 채우기. 이 경우에는 굳이 사용하셔야 된다면은 제일 이메일 같은 거는 조금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쪽을 아예 없는 이메일로 해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지 받는 쪽이 없으니까 따로 뭐 부하가 가거나 그런 게 없어서 테스트하기 제일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 메시지 설정, 아까 말씀드린 스레드 수, 그리고 제한 시간. 이게 제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확실히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조금 빠르게 돌리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을 줄여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 정책 부분이에요. 테스트 정책에서는 테스트 정책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입형으로 들어가셔서 침입형을 아예 딱 꺼줍니다. 그 다음에 WASC 유형 분류로 들어가셔서 플러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 다음에 전체 해제 후 스토어 플러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 부분만 체크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SQL 인젝션입니다. SQL 인젝션을 체크해주고 이제 WASC 이런 분류에서 무차별 대입 공격, 버퍼 오버플로우, 서비스 버그, 정보 오버플로우 같은 서버에 명령을 줄 수 있는 테스트 정책을 아예 써줍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검색하셔가지고 기능 악용, XML 외부 엔터티에 있는 기능 업로드에 관한 내용들을 다 꺼줍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템플릿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로드도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책이 맨 처음에 어렵다 하시면은 앱스캔 자체에서 하던 정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해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또한 설정 업데이트를 따로 앱스캔을 업데이트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테스트 정책뿐만 업데이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결과 보고서 결과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변형되었다. 이 부분이 공격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이 응답을 받아서 나는 테스트를 성공했다고 판단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쭉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설명 안 되는 게 있는데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엑스킨 UI에서 도구, 옵션, 그 다음에 고급에 들어가셔서 퍼포먼스 모니터 렉스맵 유사기에 MB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메모리 사용에 대한 여부인데요. 이 부분이 40 구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높을수록 속도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이 클라이언트 쪽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 쪽 메모리가 좋다 하시면 4096으로 돌리는 게 가장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엑스캔에 대한 설정은 대부분 여기서 끝이고요. 그 외에는 뭐 스킬 로그를 볼 수 있다든지 뭐 간단하게 찾기 기능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저희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거실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 중에서 우리가 특정 소스를 수정하고 네. 저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저 특정 발견된 저거에 대한 것만 테스트할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조치를 하고 나서 다시 전체 스캔이 아니라 네. 저 해당 부분만 스캔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은 이 부분 말고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 보시면은 어느 부분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어느 URL이 취약한지, 그리고 어느 매개 변수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테스트 정책을 싹 다 꺼놓고 이 부분만 선택하신 다음에 이 URL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딱 그 부분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것뿐만이 아니고 매개 변수는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고 뭐 추가나 관리는 가능한데 따로 얘만 매개 변수를 뭐 관리하겠다, 뭐 얘만 테스트하겠다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URL을 이제 입력해서 네, 맞습니다. 검증하는 거죠. 아까 URL 관리에서 네, 이 부분에서 아까 그 URL을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테스트 전체에서 드롭파 없음을 선택하신 후 여기서 그 유형을 검색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다 꺼주시면 그 부분만 스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뭐 필요하신 가이드나 그런 거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스캔 시스템 진단을 해보면 네,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저희가 못한 처리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대부분이 스캔 자체가 테스트를 성공했다라는 기준은 네, 리스폰스 코드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200번 코드로 보내요. SQL 인젝션이나 뭐 현업적 이벤트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네, 저희 자체적으로 걸러냈지만 사용자에게 고지를 위해서 저희는 메시지 화면을 쓰게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메시지 화면 자체로 리스폰스 코드는 200번으로 떨어지고 네, 또 한 가지가 보안 시작점으로 리스폰스 코드가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도 보안 시작점이라서 네, 저희는 리스폰스 코드를 일반적으로 200 코드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되지 못했지만
있지만 그 코드에서는 그거를 위협으로 통지를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에 이제 이것이 오탐이다라는 걸 사전에 걸러줄 수 있는 설정 부분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본 게 없어가지고 제가 내일 안까지 제가 제조사 측에 문의 해서라도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404나 500페이지 이런 것들을 네. 테스트 실패라고 이제 스케일링 인식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게 뜨더라도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되었다라고 아, 네. 설정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네. 성공은 했지만 그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이슈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뭐 제조사 측에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알려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으실까요 혹시? 그러면 더 없으시면은 에스킨 부분 이대로 마치고요. 혹시 세이프 스캔 가이드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아까 무한루프가 도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 때 그걸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무한루프 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1에 뭐 테스트 링크가 있고 테스트에는 또 테스트 1 링크가 있으면은 이게 계속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가 아닌 탐색을 진행을 하고 테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뜻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복 경로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적 필터링을 통해서 저절로 배가 걸러주기 때문에 중복 경로로 인한 원료품 내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최대 몇 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게 지연 시간이 아니고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아마 끝까지 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한번 이번 테스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뭐 생각하신 건 없으실까요? 네, 그럼 없으시면은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